자, 사실 이제 오라클 하면 체인링크다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다른 오라클들과의 차별점도 좀 궁금합니다. 체인링크의 오라클은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탈중앙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워낙 지금 체인링크가 오는 역사가 좀 있어서 왜냐면 이것도 일종의 선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여하는 탈중앙 네트워크 구조가 노드 참여사가 워낙 많아서 비트코인도 역사가 오래되니까 다 어쨌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라클 분야에 있어서는 탈중앙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래서 체인링크가 이제 그런 차별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소스와 네트워크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특정 블록체인에 우리는 뭐 아발란체만 돼, 이더리움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하고요.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CCRP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크로스 체인, 여러 가지 체인하고 상호 운용성도 제공할 수 있어서 오라클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상호 운용성, 다른 체인과의 크로스 체인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플레이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체인링크 2.0은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높은 확장성과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어서 이런 탈중앙화 구조, 다양한 데이터 소스하고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확장성 이 세 가지가 다른 오라클 플레이터하고의 차별성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체인링크의 오라클이 더 많이 좀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앞서서도 이 체인링크가 국내에 활용된 사례들을 말씀을 한번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 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교수님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체인링크는 현재 2,100개 이상의 플레이터와 협력하고 있어요. 체인링크 홈페이지나 뭐 소개 댓글 보면 거의 2,100개를 다 못하니까 아주 대표적인 것만 해서 빽빽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에코맵을 보여줄 때 체인링크 저도 거의 이제 금융권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2,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고요. 뭐 금융, 보험,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모든 산업에 다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체인답게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금융, 보험,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럽 최초의 규제화된 토크나 증권 시장에서도 인프라인 20X하고도 협력해서 고품질 데이터 및 크로스체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토큰 증권 이슈가 좀 많이 되잖아요. 네. CBDC, NFT, STO 그때도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플레이라서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제 좀 말씀드린 스위프트망을 크로스체인으로 했을 때에 대한 체인링크로 그걸 테스트하는 걸 저도 아주 유심 있게 봐서 아까 말씀 금융 서비스 중에서도 외환 쪽 부분은 스위프트망이 만약에 스위프트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레거시 금융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폐해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크로스 체인 관점에서 한번 체인링크를 갖고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밌게 봤던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뭐 금융, 뭐 보험, 게임 여러 가지 이 서비스들 말고도 대표적인 게 금융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네. 가장 현재 뭐 페이먼트나 토커나이즈된 뭐 파이낸스, 페이먼트 쪽 그리고 머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먼저 상호 운용성이나 오라클은 체인링크랑 먼저 손을 잡는 게 일단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체인링크가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데 특화된 기술력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2,1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융 분야에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체인링크가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체인링크가 정말 다른 코인들과는 좀 다른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가격 상승도 지켜보니까 지금 이제 시가총액 12위 정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23달러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가격적으로 그간에 좀 상승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볼만하지만 분명히 그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칭찬할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링크 토큰이 사실 상장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링크 토큰과 체인링크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보고 어떤 연결고리로 지켜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인 토큰 이코노미에서 관련된 노드 운용자에게 데이터 제공 및 검증 작업에 대한 보상이 지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노드에서 비트코인이 BTC가 쓰이듯이 노드 운영자에게 데이터 제공 및 검증 작업에 대한 보상이 지급이 되고요.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스테이킹 메커니즘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드 간 서비스 비용 결제도 돼서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검증 작업에 대한 보상이 되고요. 네트워크 참여 스테이킹 서비스도 있고 뭐 사용자와 노드 간 서비스 비용 결제 일종의 페이먼트 쪽도 크게 세 가지가 돼서 일단 CCIP라든지 여러 가지 오라클 쓸 때는 이미 검증 작업이 필요할 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쓰이는 기본적 메커니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좀 링크 토큰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가 가격 변동에 관해서도 이제 교수님의 관점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가격이 변동했던 그 이유가 시장에서는 어떤 거였을까요, 교수님? 가장 그때는 대표적인 건 크로스 체인 할 때에 대한 기술력이 제공됐을 때는 체인 링크가 그때 아마 그때 상승이 많이 됐던 걸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그 정확한 시점까지도 확인해봐야 일단 크로스 체인에서 오라클이 이슈가 있을 때는 무조건 체인 링크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 연결했을 때라든지 해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할 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이게 확장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도 약간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마찬가지인데 D앱 이제 2,100개나 있으니까 프레이트가 많아서 그런 큰 걱정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다른 포지션인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메인넷 거기서 그 자체 네트워크에서 확장이 되는데 어쨌든 체인링크는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거로 연결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포지셔닝 자체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아발란체 이제까지 했던 우리 메인넷에서 하는 거야 하는 플레이어하고 우리는 외부 데이터 연결하는 거에서 약간 그런 분점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서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감소 그것 따라서 아마 기본적인 가격이 연동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 토큰을 스테이킹 도입이 많이 됐다. 그럼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워낙 생태계는 워낙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또 RWA처럼 다 할 때는 그래서 왜냐면 RW 할 때 플레이어들은 체링크를 쓰기도 하는데 체링크 쓰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프레이트 입장에서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토큰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외부 데이터 갖고 올 때는 링크 토큰을 쓰려면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한 비용이 들어가는 마찬가지니까 그걸 대체하려고 노력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변동성 부분 때문에 근데 트럼프 2.0이 들어서면서 아마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원래는 비트코인이 먼저 뜨고 네.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상하게 비트코인 ETF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까지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이 뜨고 또 강영기가 또 앵커님이 되게 집중해서 보시는데 그 보통은 비트코인이 뜨고 알트코인 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이번 트럼프 2.0은 또 나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밌게도 알트를 팔고 비트코인 사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래는 비트코인이 뜨면 알트코인이 팔로업 하는 게 있었는데 네.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가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느끼는 거는 비트코인 뜨고 더 이상이 알트코인을 정리해서 오는 경우에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체 암호화폐 변동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격 변동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요인은 잘 정리를 해주셔서 한 번 더 좀 짚어드리자면 네트워크 사용량 역시도 가격 변동에 영향 줄 수 있고요. 그 링크 토큰의 스테이킹 도잉 여부들도 영향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생태계 확장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그 생태계가 얼마나 더 확장이 되고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되느냐 역시도 가격 변동에 요인을 준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최근에는 비트코인 쪽으로의 매수가 좀 많이 몰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알트코인 뭐 투자의 관점
관점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체인링크가 이제 실제 활용 사례가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또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체인링크가 발전을 해나갈지 그 이야기까지 좀 오늘 들어보고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디파이에서 암호화폐 가격 피드 제공이 하나의 예가 있고요. 또 보험 계약에서 날씨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보험할 때 이제 그런 보험 계약에서 날씨 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게임에서의 이제 안전한 무작위성 제공들이 있어서 기본적인 거 생각해 보시면 외부 데이터 날씨라든지 그러면 뭐 전체적인 이 게임이 정말 안전했을 때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외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운영성, CCIP 부분은 그래서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프트망이라든지 금융권 서비스와 연결할 때는 아마 대표적인 플레이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와 미래 계획들도 좀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그래서 체인링크 2.0이 그 탈중앙화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 DONS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체인링크도 2.0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우리가 잘하고 있었지만 이걸 또 탈중앙 네트워크를 또 확장할게. 그래서 아마 외부 데이터 연결은 이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체인링크 2.0이 제시가 되면서 많은 이제 금융기관, CBDC 하는 기존 리거시 금융에서도 가장 먼저 파트너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 일종의 관전 포인트, 팝콘각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 좋은 점들만 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계점과 좀 추가적인 체인링크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한 번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트래픽이 많이 몰릴 수 있는데 그때 성능 저하가 좀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스위프트망이라는 경우는 워낙 기존 리거시가 잘 연결이 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너무 체인링크가 이제 영업을 잘해서 서비스 연결됐을 때 대규모 트래픽이 몰렸을 때 성능 저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오라클 플레이어긴 한데 다른 오라클 프로젝트하고도 왜냐면 좀 체인링크가 워낙 비싸다 기사도 이제 기본적인 경쟁 속에서 차별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또 링크에 대한 토큰 경제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좋은 점 얘기점 약간 좀 여러 가지 한계점, 아니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